달달한 10분 전략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달달한 포인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 베어마켓 종료, 쓰러지는 곰들입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최근 올랐던 그 상승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내림세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쓰러지는 곰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뉴욕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작년 10월 저점을 찍은 후에 저점 대비 20%의 벽을 넘어서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강세장 임계값인 20%를 통과하면 12개월 후에 평균 18에서 19%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또한 최악의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경기 침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년 10월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죠.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이 자치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비관론 대신 신중론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주를 필두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려면 경기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입니다. 오늘 단기 국채 1230억 달러어치가 발행이 되고 3년물 400억 달러, 10년물 320억 달러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83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와 30년물 180억 달러어치를 찍어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라는 의견, 그리고 재무부와 패드가 충격을 완화할 것이고 또 MMF에서 많은 채권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블록버스터 위크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차분히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지수는 FOMC와 같은 이러한 주요한 일정을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는 양시장 2차전지 관련주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과 방산 관련주들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섹터가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대장으로 해서 삼화알미늄, 그리고 LTC, 윤성 FNC, 테라사이언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오염수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금 관련주인 인산가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컴 라이프케어, 대상홀딩스, 오르비텍, 그리고 한창산업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국내 경기가 조만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과 또 현대차의 삼성전자의 칩, SK의 배터리, LG의 패널을 장착하는 K전차연합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레이저셀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밀꼬리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텍 그리고 피델릭스와 같은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테슬라의 영향으로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휴맥스, 그리고 에스트래픽과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한때 상승을 했지만 지금 윗골이 많이 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차 판매 사업 물적 분할 소식이 전해진 코롬 모빌리티 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의료기기 섹터 보신다라면 오스테오닉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루하루가 블록버스터급 이슈가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대응 전략 드리면서 섣불리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각종 이슈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P 500이 기술적 강세장에 돌입을 하고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번에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를 견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번 주 FOMC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일 CPI 지표 발표와 FOMC까지만 확인하고 대응을 하신다면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돌발 악재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잠시 관망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자.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전략 가지고 오후장에 섹터 공략해봐야겠죠.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공략 섹터는 식료품 관련주입니다. 네, 식료품 관련주는 이제 지수의 방어적인 성격을 보통은 띠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소금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되면서 다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 말고도 또 다른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에코님 말씀해주신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두 가지죠.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가지 이슈, 첫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고 두 번째가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관련 이슈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의 공통 분모가 바로 먹거리다라는 것이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간 생존의 기본권인 의식주 중 하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어민들을 만나서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서는 원전 부지에 쌓아둔 오염수 방류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유엔 식량계획 WFP는 우크라이나 남부 카우카댐 붕괴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죠. 댐 붕괴로 인한 홍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홍수가 휩쓸고 간 주변 지역의 생태계는 치명타를 입었고요. 영국의 그 타임즈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농경지가 사막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엘니뇨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커피와 설탕과 같은 소프트 원자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원전 오염수 방류,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관심 두면 좋을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입니다. 보라티알은 우리가 좋아하시는 파스타라든지 이러한 그 올리브오일, 토마토 소스와 같은 이런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식자재 수입 유통 전문 기업이다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올리브유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 세계 올리브유의 절반가량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국이 스페인인데요. 이 스페인이 지난해부터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면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세계 올리브유 가격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수혜주로 보라티알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의 그 작황을 보면요.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올리브 생산량이 63만 톤이었다면 지금은 과거 평균보다 한 140에서 145만 톤이 과거 평균이었거든요.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생산량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보라티알은 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를 인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커피 시장에 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복합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좀 크게 보신다면, 주봉을 보신다면, 굉장히 시세를 한 번씩 줬던 종목입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이러한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곡물 이슈라든지, 커피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최근에 고점을 돌파한 자리죠. 15,000원을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보라TR 받아봤습니다. 식자재 유통기업이고 또 메가커피를 또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전고점 부근 설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S 받아볼 차례인데요. 5월 4일에 주신 슈프리마 H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28% 급등이면 거의 상한가 시도를 했었는데 살짝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항상 시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본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아침에 장 초반에 갭을 크게 띄웠다라면 아마 시가 이탈할 때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은 다 수익을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이죠.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슈프리마 아이디의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죠. 한 주당 6주를 무상증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면서 크게 이렇게 갭을 띄웠지만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7,000원 라인까지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쉽사리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또 갭 띄우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5월 4일에 받아봤고 지금 주가 자리도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부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수익을 챙겼더라면 더 큰 수익이었을 텐데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재매수 관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도크린텍도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8.2%대 상승이었고 목표가가 1,500원인데 지금 자리 그대로 들고 가볼까요? 네, 그대로 들고 가야죠. 지금 어떤 테마보다 강한 테마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관련주로 소금 관련주 인상가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리긴 했지만 또 후발주들 또 좋은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도 카본 블록 필터 제조 전문 기업이고 또 동사가 생산하는 국내 정수 필터가 유해물질 제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동종목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최근에 고점을 돌파한 자리 1,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단기간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급과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동종목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도크린텍 계속 집중해야 한다. 수급과 지금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